중종 제위 기간인 16세기 초 개성, 황씨성을 지닌 진사가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진사는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 하나인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황진사는 아직 관직을 받지 못한 양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황진사가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누군가를 뚫어져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황진사의 눈을 사로잡은 존재, 바로 진현금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검을현, 검은고 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진현금은 검은고를 아주 잘 타는 기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이 빨래를 하고 있던 기생 진현금에게 황진사가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한편 이 용모가 단정하고 의관이 화려한 사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눈길을 건네며 웃음을 지으니까 진현금,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현금도 마음이 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심전심 첫 만남에 불꽃이 팍 튄 두 사람은 다리 밑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의 결실은 누굴까? 황진이. 맞습니다. 황진이었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한 황진사와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황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진현금이 황진이를 낳는 그 순간 이거 신기한 일이 벌어지네요. 황진이를 낳자 방 안에 기이한 향기가 3일 동안 풍겼다. 동일하게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99회 때 다루었는데 알에서 깨어난 그 고준용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탄생설화처럼 여느 기생과 달랐던 황진이의 특별함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태어난 순간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황진이의 외모는 어땠을까? 성장한 황진이의 미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 황진이가 사는 개성에 중국 사신이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방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길에 모여들었겠죠. 그 인파 속에 황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심코 수많은 군중을 스쳐 지나가던 중국 사신의 눈길이 황진이에게 닿게 됩니다. 그 순간 중국 사신은 넋을 잃고 입을 벌린 채 뚫어져라 황진이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하의 절색이 여기에 있었구나. 혼자 화질이 다른 미모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홀로 빛나는 황진이의 외모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교수님, 이게 좀 믿기 힘든 이야기 같기도 한데 황진이가 실제 인물은 맞나요? 그러니까 황진이와 관련된 기록, 즉 야사를 남긴 사람들은 당대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자, 저중에 대동야승이라고 하는 곳에 수록돼 있는 송도기라고 하는 책은 선조 때 영의정을 역임했던 이덕형이 송도 유수 역임시 들었던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를 수록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시대 사실을 확인하는데 정말 소중한 역사 자료가 정사와 더불어 이런 야사들입니다. 네네. 야사에서 많이 황진이를 거론한 것을 보면 분명히 실존 인물이었던 거죠. 이런 황진이가 15살 정도 됐을 무렵 황진이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 아이고야. 아이고, 얼마나 슬플까. 어머.
황진이랑 친한 사람인가? 친한 뭐 사랑했던 사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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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이었나? 어머. 연인이었던 뭐지? 것 같은데. 당신이 사랑했던 별당아 씨는 이 세상에 없어요. 천안 계집이 감히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그만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젊은 유생이 갑작스럽게 죽은 이유, 바로 황진이를 향한 상사병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짝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황진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황진이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죄책감이 굉장히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일까요? 황진이는 이후 누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스스로 천안 기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말 시인이자 문장가였던 김태경의 송도 인물지에 보면은 황진이가 자신을 짝사랑하다 죽은 유생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기생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황진이가 스스로 기생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지요. 황진이의 어머니가 천민이고 기생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종모법에 따르면 아예 황진이는 태생부터 천민이고 기생이었던 거지요. 근데 워낙 뛰어난 미모, 남다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진이는요, 경서와 사설을 깨우쳤고 시문에 밟고 뛰어났으며 소리에도 놀라울 정도의 기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모와 지성, 예술성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황진이는 그야말로 재색을 겸비한 독보적인 여성이었던 겁니다. 명월이 인사 올립니다. 자, 이 황진이의 그 남다른 면모에 대한 기록, 김영우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자이면서도 뜻이 크고 높았으며 호협한 기계가 있었다. 자, 황진이는요, 당시 여성으로서는 파격적일 만큼 큰 뜻과 호방한 성격, 이 호방한 성격을 지닌 주체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하층민인 천민 기생은 이렇게도 불립니다. 노류장화. 노류장화. 그러니까 길가에 늘어진 버들가지나 담 밑에 핀 꽃처럼 아무나 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체적인 성향의 황진이가 이런 기생의 운명을 타고났으니, 이 황진이가 겪어야 했을 삶의 풍랑이 얼마나 거셌을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운명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된 황진이지만, 넘치는 재능을 지닌 기생 황진이의 소문 개성을 넘어서 온 나라로 퍼져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네로라 하는 남자가 황진이를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벽계수의 본명 이종숙. 벽계수 이종숙은 바로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의 증손자였습니다. 있는 집 그렇죠, 자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벽계수에게 온 나라에 자자한 황진이의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수도 한양에서 최고의 풍류를 즐기며 살아간다고 자부했을 벽계수는 개성의 기생이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냐,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라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왕족인 벽계수는 기생 황진이와 바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보통의 기생이었다면 어이구 이 왕실 일원 벽계수의 부름이 버선발로 달려갔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황진이는 달랐습니다. 어. 놀랍게도 쿠팡기를 끼며 벽계수의 부름을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황진이는 어떻게 벽계수와의 만남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천민이자 기생인 황진이가 종친인 벽계수를 거절한다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걸 보면 황진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그쵸. 도도했었는지를 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청을 거절당한 변사또 기억나시죠? 네. 맞아. 어, 기억나요. 수청을 거절당한 변사또도 분노해서 춘향이를 가만두지 않았는데 하물며 왕족인 벽계수 얼마나 화가 나고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왕족의 부름을 거역한 저 천한 기생을 당장 끌고 오라며 길길이 날뛰어도 부족했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이 벽계수는요, 기생 황진이의 도도한 거절에 더욱 애가 타게 됩니다. 억지로 불러오기보다는 자진해서 다가오는 황진이를 보고 싶었던 거죠. 기계가 남달랐던 황진이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남자나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가 만남을 허락하는 기준이 있어요. 풍류명사, 즉 풍류를 아는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아, 풍류? 그러니까 황진이는 자신이 뛰어난 만큼 그 인정할 만한 수준의 드높은 예술성과 고결한 인품을 지닌 남자. 그런 남자만이 자신을 기생 황진이가 아닌 예인 황진이로 바라봐주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거절한 황진이를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지 벽계수의 고민이 깊어져만 가던 그때 누군가 황진이를 꼬여낼 계책이 있다면서 벽계수에게 이런 말을 전해옵니다. 곰은 이 검은 고를 잘 타니 황진이의 집 옆 누각에 올라 검은 고 한 곡조를 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황진이가 나와서 그대를 보러 올 겁니다. 황진이가 바람하지 않는 이상형, 바로 풍류명사의 흉내를 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전한 인물, 바로 벽계수의 친구이자 황진이와 같은 기생 어머니를 둔 이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달은 황진이가 벽계수의 검은고 연주를 듣고 다가오는 그 순간 벽계수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황진이가 벽계수의 검은고 연주를 듣고 다가오는 그 순간 황진이를 본체 만체하고 일어나 재빨리 나귀를 타고 가면 황진이가 뒤를 따를 것이요. 만일 다리를 지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도한 황진이에겐 도도한 태도로 맞서라는 겁니다. 이 이달의 조언을 들은 벽계수, 곧장 행동에 나섭니다. 오케이. 벽계수는요,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나 누각에 오릅니다. 그리고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름다운 가락의 연주가 얼마나 계속됐을까요? 드디어 음악 소리를 들은 황진이가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벽계수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황진이의 자태가 얼마나 고운지 궁금하고 또 궁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애간장을 태우기 위해 궁금증을 꾹 참고 못 본 채하며 일어나 나귀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벽계수의 등 뒤에서 황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야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자, 이 시조를 들은 벽계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머리로는 다리를 건널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그 말, 이달의 말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벽계수의 본능은 유혹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벽계수는 황진이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조금씩 고개를 꺾다가 그만 나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잔뜩 체면을 구긴 벽계수의 모습이 황진이는 칼칼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풍류명사가 아니라 단지 풍류객일 뿐이구나. 벽계수는 풍류를 아는 고매한 선비가 아니라 그저 풍류를 쫓는 한량일 뿐이구나 라고 황진이가 비웃은 겁니다. 왕족 벽계수의 코를 납작하게 누른 황진이의 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던 어느 날 황진이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석류나무 유. 자, 이 편지의 내용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한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자, 편지를 보낸 사람의 정체, 바로 소세양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소세양. 소세양은요, 중종 4년 과거에 합격해서 대제학, 2조 판서, 좌찬성 등 정말 높은 벼슬을 두루 맡았던 학식과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와. 소세양이 보낸 이 의문의 편지를 보고 황진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 붓을 쥐고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이해한 황진이가 답장을 써 내려간 겁니다. 고기 잡을 황진이 역시 한 글자로 답합니다. 자, 과연 이 당시에 소세양과 황진이는 어떤 대화를 이게 주고받은 걸까? 클석, 선비유, 어찌나, 없을무, 놀유. 큰 선비가 여기 와 있거늘 어찌 놀지 않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아, 큰 선비인 나와 놀지 그렇죠. 않겠는가? 어찌 놀지 않겠는가. 자, 그럼 황진이가 답한 고기 잡을 높을고 기생기 스스로자 아니 입을 말씀 격이 높은 기생은 스스로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황진이의 체면이 있지 어찌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찾아오세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요, 두 사람은 지금 굉장히 고차원적인 오행시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황진이는 조선 최고의 기생답게 아주 도도한 방식으로 너가 와 라고 소세양을 초대한 겁니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하고 한 글자만으로 시를 짓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황진이의 학문도 뛰어났던 것이지요. 황진이의 경우는 일반 기생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교양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꼽는 조건 중 하나, 바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아. 자신과 지금 대등하게 시를 주고받을 정도라니 소세양은 대신 이 여인은 이 보통 창기를 대하듯 할 인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황진이도 소세양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느껴지는 시적 풍류에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깊은 만남이 시작되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황진이를 찾아온 소세양에게는요,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자, 시간을 돌려서 황진이를 만나기 전 소세양이 한양에서 친구들에게 했던 말을 도현 씨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내가 이 계집과 30일을 함께 자다가 헤어진다고 해도 그 뒤에 다시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만약에 이 기간을 넘겨 하루라도 더 묵는다면 자네들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좋네. 소세양은 평소 여색에 미혹되는 자는 남자가 아니다. 나 황진이와 딱 30일만 함께 보내고 미련 없이 즐기다 돌아오겠소. 심지어 이 내기에 진다면 자기는 사람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황진이와 소세양이 함께 시간을 보낸 지 드디어 30일째가 되던 그날 밤, 아우, 개성의 달빛이 비추는 한 누각에 올라 두 사람은 이별주를 나눕니다. 그저 소세양의 곁에서 씁쓸히 잔을 기울이던 황진이는 촉촉이 젖은 눈으로 입을 엽니다. 달빛 어린 뜰하게 오동잎 다 지고 서리 맞은 들국화는 노랗게 물들었네. 내일 아침 우리 서로 헤어진 뒤에는 사무치는 정, 푸른 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한 편의 작품이 모두 8개 구절로 이루어졌고 한 구절에 글자 수가 5개인 이런 한시 형식을 오원율시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봐도 학자들도 감탄스러워하는 거지요. 자, 이 문장에서 황진이는 멈추지 않는 물결처럼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영원할 거라며 그 아쉬운 이별을 지금 고하고 있는 겁니다. 황진이의 시를 들은 소세양은 큰 결심을 하고 이런 말을 던집니다.